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19페이지 공부하는 요령 및 독해를 위한 팁 2장입니다. 공부하는 요령이라고 여기 적었는데요. 또한 독해를 위한 팁. 좀 과감한 면이 있는데요. 공부하는 요령. 여기 책에 있는 공부하는 요령이 만연체로다 제가 쭉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히 여기서 설명할 부분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쭉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19페이지, 20페이지 여기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책을 보면서 예문들이 처음 이제 한문을 대하시니까 예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독해가 잘 안 되죠. 그거는 개념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넘어가시고 뭐를 책에서 얘기하는 문법 내용이 뭔지 그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 넘어가고 해가지고 문법편 끝까지 가셔서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통독을 그렇게 그 예문 번역 안 되는 거 가지고 시간을 끄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매달리다 보면은 사람이 지치고 몇 번 지치다 보면 이제 책 멀리하게 된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통독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그런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번 통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독해를 위한 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제가 여기서 독해를 위한 팁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도 좀 나름 아마추어적인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중요해요. 뭐 감안을 해야 돼. 이런 것들 다 자연히 알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유념할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영어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여기 다시 적었는데 그래서 첫 글자부터 이렇게 영어식으로 번역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적 문장의 뜻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형식에서 5형식 사이 거에 중에서 1형식하고 3형식이 제일 많다는 거 그거 여기 다시 나왔고 그래서 주어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 영어처럼 주어가 대명사인지 명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명사면은 그 명사에 뭐가 수식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반영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이제 다른 품사에서 전성된 명사형이냐, 그 다음에 서술어가 포함된 주어절이냐 등등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구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부가돼서 확장 구조가 돼서 문장이 자꾸 이렇게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어디까지가 주어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목적어 부분이고, 요거를 알아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본 구조하고 부과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냥 간단한 예로다가 여기 예문을 2개 드러났는데요. 또 가정맹호라고 그 책에 있어요. 가가 이게 가혹하다는 거 아니에요. 가혹한 정치. 그래서 정치를 수식을 하죠. 형용사, 명사 정치. 그래서 정치를 수식하죠. 그래서 이 전체가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사납다. 이게 서술어가 되죠. 호. 이게 어가 여기서 영어로
이게 대지라는 뜻인데 호랑이 보다 사납다 그런데 이 어자가 저기 허사에 나중에 나와요. 이게 이제 비교급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 부분이 나중에 나와요. 이 어자가 이제 여러 부분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군자지격 담약수 군자지격 여기서 지자가 이게 허사인데 여기서 지는 관역격의 지라고 그래요. 이런 걸 명사 플러스 지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면은 대개 이런 이 지는 관역격이라 해서 영어의 어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해석을 하면 왜 군자가 명사 그 다음에 교 사김 해서 이것도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명사다 보니까 이게 어부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게 돼요. 그래서 군자의 어부 의 뭐뭐의 사김 군자의 사김은 담담하다 스스로 약수 이게 뭐 이거 굳이 쓰자면 이게 전치사라고 볼 수 있는데 like 뭐뭐 같다 like water 영어 물과 같이 군자의 사김은 물과 같이 담담하기가 물과 같다 그런 뜻이.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나온 게 뭐냐면 요 가정맹어호에서의 기본 구조는 정하고 맹이다. 정치가 사납다. 그래서 가는 정을 수식을 하는 부가적인 부분이고 어호 호랑이보다 사납다 해서 요것도 부가적인 부분이라서 요 정하고 맹이 여기 기본 구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군자지교도 마찬가지고 군자지에서 이 군자지가 이게 교를 수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교만 남고 그러니까 사김이 담담하다. 누구의 사김? 군자의 사김이. 그래서 요 교담이 요게 이제 기본 구조다. 나머지는 확장 부분들이다. 그런 뜻을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문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문이 있는데 단문들이 모이면 복문이 된다는 거 영어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아독소, 제습자 요 단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루다가 합쳐서 복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독소는 나는 책을 읽는다. 먼저 그 삼형식 할 적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아독소 책을 읽는다 서술어 주어 나는 책을 읽는다. 그리고 이게 말리을이자 그리고 뭐뭐 하고 이렇게 말을 갖다 점진적으로 이어나갈 때 이 이자를 많이 써요. 내 아우는 글자를 이것도 자가 목적어죠. 익힌다 습이 서술어고 타동사죠. 그러니까 아우는 글자를 나는 책을 읽고 아우는 글자를 익힌다. 그래서 이게 복문이 된다 이겁니다. 단문 해가지고 여기 두 번째 거는 춘내 즉 봄이요 춘내 봄이 오니 즉 그러니 즉 그러므로 이거 접속사예요. 이것도 접속사. 봄이 오니 백이 화를 수식을 하죠. 온갖 꽃들이 만발하다 활짝 피었다. 많이 발을 수식을 하죠. 이게 발이 서술어죠. 활짝. 그럼 당연히 이거 부사겠죠. 그 다음에 제23페이지 쭉 내려가서 두 번째요. 아랫부분 문장을 읽으면서 문장이 무슨 문형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긍정문인지 의문문인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게 문형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긍정문인 경우에는 종결사가 야와 의로 끝난다. 여기 책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문문인 경우에는 의문 종결사나 의문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의문 종결사나 의문문이 있으면 의문문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부정사가 있는 부정문인지 반어문인지 가정문인지 한정문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요. 한문에서 일정하게 쓰이는 표현 양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표현 패턴은 주로 여기 하고 가르치고 같이 동반하여 쓰이는 글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루는데요. 한문 여기 이제 예를 여기다 쭉 걸었는데 한문은 이렇게 패턴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일정하게 쓰이는 그 표현 양식이 주로 여러 글자들이 조합이 돼서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예의위비 A를 B라고 여긴다, 뭐뭐를 여긴다, 뭐뭐를 삼는다 할 적에 예의위비 패턴이 많이 나와요. 이 패턴들은 그냥 예시만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굳이 외우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예문과 같이 해서 이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그냥 샘플로다 몇 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피동형 VA 소 B A에 의해서 B가 뭐뭐 된다. 이거 피동형일 거예요. 대표적인 요 패턴이 나오고 유 뭐뭐자 뭐뭐 하는 자가 있다. 뭐뭐 하는 것이 있다. 자가 것 사람 이런 것도 다 나타내거든요. 물론 유가 있으면 무도 있겠죠. 뭐뭐 하는 게 없다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소위 A G B하라 A 하는 바의 B 소가 이게 의존명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소에 대해서 또 허사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자 A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하라 기하가 이렇게 되면은 주어 역할을 많이 해요.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랬지 뭐뭐이다. 그 다음에 기 뭐뭐뭐 호여 뭐뭐 하는 것 같다, 뭐뭐일 거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완곡하게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한자 한문에서 보면은 특히 그 성인들이 얘기하는 거 서술된 거 보면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요. 완곡하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 표현들 실제 많이 써요. 그다음에 이위 뭐뭐뭐 보야라 뭐뭐 때문이다 할 적에 요런 패턴이 쓰이고 BA, EB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이거는 한문하고 똑같아요. 영어하고 똑같아요. Not A but B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이게 B가 not이죠. 그 다음에 E가 but 말리을자가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그리고 A하고 B한다 할 적에는 이걸 순접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근데 A하고 A 하나 그러나 B한다 뒤에 나오는 거 하고 반대로 얘기할 때 그러나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나로 쓰였죠. 이걸 역접이라고 그러는 역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순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도 저기 다 나옵니다. 이 저거가 저 허사에서. 그 다음에 막의 옆비 막 뭐뭐가 아닌 게 없다 할 때 막자 쓰죠. 막강이라는 말 있잖아요. 막강 제일 강하다. 더 강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막강. 막대하다 그것도 막대하다. 제일 크다. 막 요거 어가 이것도 비교급입니다. B보다 더한 A는 없다. 그래서 요거 영어로 쓰자면 there is nothing more than AB. B보다 더한 A는 없다 이거예요. 영문을 이렇게 같이 적어 놓습니다만은 이거 영문을 아시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영어하고 순서가 같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또 요거를 이렇게 영어를 넣음으로써 혹시 기억하는데 더 기억이 잘 되고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영어 자체를 갖다 하시기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한문을 배우는 거지 영어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단순히 그냥 보조 수단으로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더 낫습니다. 그런 뜻이지 이거로 시간 보내실 건 없어요. 더 번거로울 수 있어요. 영어 무시하시려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 from A to B라는 from A to B A로부터 B까지 이렇게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냥 자, 종, 유 요 세 가지 글자는 from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같이. 그래서 A로부터 G 이른다, 도달한다 해서 요것들이 to예요. 그래서 from A to B. from A to B. 이 보면은 그래서 이들 페어로 나타나는 그렇게 짝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것들이 같이 앞뒤에 저 글자들이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잘 파악하여 독해하면 좋다. 상기 외의 많은 패턴은 4장 문형, 5장 허사 및 6장 유용한 표현 패턴의 예문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있다. 나중에 다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 한문에는 허사라는 것이 있다. 허사에 대한 사항은 5장 허사에 있다. 5장에서 허사를 배우고 나면 허사에 무엇이 있으며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문장 내에서 허사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5. 한자는 대부분 한 글자가 여러 뜻이 있어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죠. 여러 뜻이 있으니 물론 우리나라 말도 여러 뜻이 있죠. 독자가 적용한 글자의 뜻으로 그러니까 한자가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적용해 봤더니 뜻이 잘 안 통해. 그러면 다른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6번 중국어는 고리어이므로 시제, 인칭, 수, 단수복수에 따라 한자에 어미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어미 변화로 가지고서는 다 이해를 하는데 나라는 게 내가 하면은 주어가 되고 나를 하면 목적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냥 다 오예요. 이게 오가 앞에 쓰이면 주로 주어가 되고 뒤에 쓰이면 주로 이제 목적어가 되는데 하여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글자의 위치에 따라 글자의 역할이 정해진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명사의 서술어 쓰임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까지만 하고 그럼 하여튼 간단하게 그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많이들 예를 드는데 산청이다. 그 다음에 청산이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산청 앞에 있으니까 이게 주어겠죠? 산이 청 푸르다. 앞에 있으니까 주어 역할을 하고 뒤에 있으니까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주어 서술어. 어미 변화가 없죠. 어미 뭐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거꾸로 써서 청이 앞으로 나오고 산이 뒤에 가면은 역할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청 뒤에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앞에 나오니까 청이 푸른 해가지고 형용사가 돼가지고 뒤에 나오는 명사 산을 수식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푸른 산 이렇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푸른 산, 두 번째 이게 청이 푸르게 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푸르게 한다. 뭐뭐를 푸르게 만든다.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인데 타동사 역할을 한다 이게. 보통 청이 형용사로 쓰이는데 타동사 역할을 한다 이게. 그러면은 산을 해서 산이 목적어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청이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형식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산을 푸르게 한다 해서 산을 푸르게 한다로 해서 또 달리 해석할 수도 있어요. 청산이 푸른 산이라는 뜻이
뜻일 수도 있고, 두 번째 P 플러스 O가 돼가지고 산을 푸르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한문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한문에서는 글자의 위치.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명사의 서술어적 쓰임 해가지고 기산심해가 있죠. 기산심해. 기산심해라는 말을 적었는데 명사의 서술어적 쓰임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문에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운, 뭐 기계, 산 아시다시피 산. 그다음에 마음, 해, 바다. 기, 산, 이 다 그냥 명사, 보통은 명사로 쓰이잖아요. 이게 다. 그러면 기세는 기세와 산과 마음과 바다와 이 뭐 뜻이 그럼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명사로 다 보면은 해석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명사를 앞에 나오는 게 이걸 그렇게 보지 마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럼 빨리 봐야지 되죠. 앞에 나오는 거를 주어는 보통 명사가 주어가 되잖아요. 뒤에 나오는 거 서술어. 그 다음에 보통 네 글자는 두 글자 끊어서 봅니다. 나중에 그것도 설명이 나와요. 두 글자 끊어서 보통 본다. 그러면 이것도 심해. 두 글자 끊어서 보면은 기산이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심해도 주어 서술어. 이렇게 한번 봐보자 이거죠. 그러면 기세는 기세. 산은 보통 높잖아요. 보통 높은 건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세는 산과 같이 높고 해가지고 이걸 서술어로 보면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산과 같이 높다 해서 산을 형용하는 서술어로. 그 다음에 마음은 바다는 뭐예요? 넓고 깊잖아요. 마음은 넓고 깊다. 이렇게 해서 이 해를 그냥 바다라고 보면 안 되고 바다같이 어떤 비유를 하는 걸로다가 바다같이 넓고 기세는 산같이 높고 이렇게 해서 비유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한문에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봐야 돼요. 주에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주 1, 산.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 역할을 하며 뜻은 산과 같다, 산과 같이 높다. 그 다음에 2번 해.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 역할을 하며 뜻은 바다와 같이 넓다. 명사의 서술어적 쓰임에는 이처럼 뭐뭐와 같다, 뭐뭐답다의 형태가 많다. 그 다음에 2. 명사의 부사적 쓰임. 3. 동사를 명사적으로 쓰이는 경우. 형용사가 명사적으로 쓰이는 경우. 5. 형용사의 동사적 쓰임. 수사의 부사적 쓰임 등이 있다. 각각의 쓰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문은 3장 품사에 있다. 그러므로 문장을 독해할 때 글자의 품사보다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 성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장 성분.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장 성분. 여기서 산이 문장 성분으로 서술어다 이겁니다. 여기서 해가 문장 성분으로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품사로 보지 않고 그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25페이지 여기 6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이어서 7번 문장에서 또 쓰이는 경우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